학벌, 최고 대학에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패자다. 지가 못한 걸 왜 자식한테 시키냐고. 엄마가 일하러 가서 미안해. 더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 왜 미안해? 부모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미안해? 아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까 네. 제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 부분에서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부모인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시는 좋은 마음을 갖추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실상 그게 잘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암시라는 개념하고 최면이라는 걸 먼저 필수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암시는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 생각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생각을 자꾸 옮겨봤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신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성적 판단 작용 거치지 않고 바로 무비판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져요. 그래서 내 정신의 주된 생각을 부모로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진 네네. 거예요. 대체적으로 내가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내 스승이 누군가 뭐 이런 걸로 내 말하는 것도 행동도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너무 사실 무서운 거 이게 같아요. 운명 같은 거잖아.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지식을 제대로 갖춰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운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왜냐면 대표님이 원래 기숙학원 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예.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성장을 다 했을 때 이게 잘 되는 애들, 엇나가는 애들, 뭐 사춘기가 심하게 예. 온 애들 이런 걸 다 보셨을 거 다 본 거죠. 아니에요. 예. 오히려 더더욱 어릴 때부터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악화된 상태로 저 같은 전문가한테 온다. 현명한 부모라면 악화될 수 없게 제대로 현명한 교육을 했겠죠. 그것이 가장 베스트니까. 오늘 이제 얘기해 주셔야죠. 아, 예, 현명한 예. 부모가 되기 위한 알겠습니다. 방법을. 그래서 우선 최면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니 아이 키우는데 웬 최면?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그쵸.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네. 결혼하셨고 남편한테 프로포즈 받은 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기억하죠. 그때 눈 뜨고 최면 당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남편한테 눈 뜨고 최면 당한 거예요. 왜냐면 완전 집중과 몰입되고 시간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성적 판단 적용 거치지 않고 바로 무비판적으로 잠재의식에 확 들어오는 거죠. 아 그거를 최면이라고 그런 게 해요? 최면이에요. 근데 그게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뭐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최면에 잘 당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최면 상태로 암시를 받았죠. 눈 뜨고? 예, 눈 뜨고 또 우리 선생님들 암시에 들어왔는데 최면 상태는 또 풀리거든요. 풀렸지만 이미 그 전에 최면 상태에서 암시 들어갔잖아요. 그것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준 사람? 예, 남의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최면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산 게 아니라 최면이란 걸 모르고 산 인생으로서 남들이 최면 상태에서 남긴 암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 허접한 암시면 그거 허접한 암시가 대물림 되는 거고, 의미 있는 암시면 그것도 대물림 되겠죠. 그러면은 아이한테 그걸 주려면요? 좋은 암시를 주려면 사실상 내 부모님도 좋은 암시를 줬어야죠. 근데 만약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최면을 깨달아서 그 상태에서 최면을 만든 다음에 위대한 존재들의 책을 읽었죠. 그래서 최면 상태로 그 책들의 그것이 일종의 암시가 돼서 다 들어왔죠. 책을 많이 봤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최면 상태를 이해하고 최면 상태를 만들고 책을 읽는 애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최면을 만든다는 게 뭔지 사실 잘 완전 몰입 상태가 돼서 책을 읽을 수 있어야지만 그게 들어오지. 그래서 최면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암시와 체면의 어떤 개념은 조금 잡힌 것 아, 예, 같아요. 예. 그럼 요거를 이제 내 자녀에게 예. 이제 어쨌든 좋은 암시를 주고 좋은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부모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최우선 과제가 뭘까요? 봤을 엄마 때. 아빠한테 사랑받는 거? 그것도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 사회화가 돼야 돼요. 근데 맨날 보고 사회화할 수 있는 모델링이 누구예요? 부모밖에 없죠. 무조건 부모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최면 상태가 됐다는 거는 수동 입력 모드가 된 거예요. 어린애들은 눈 뜨고도 최면과 비슷한 상태가 되니까 그때 엄마 아빠 수준에 따라서 얘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암시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죠. 약간 신선한 충격을 좀 예, 받았네요. 받으셔야 돼요. 오늘 아이한테 무슨 얘기했지? 그걸 항상 신경 써야 되는. 왜냐면 내 애는 지금 항상 최면과 비슷한 상태니까. 애가 어리잖아요. 뭘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춘기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부모가 현명하고 약속 지키고 그거에 대해서 애한테 관심 충분히 갖고 욕구 충분히 다 제공하면 애가 사춘기가 올까요? 안 와요. 근데 이런 필수적인 지식을 모르고 애를 키우면 사춘기가 오는 걸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걸 부모들은 자기 탓인지 모르겠지. 나쁜 친구 사귀어서 그렇다고 하겠지.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는 거라고 생각하겠지. 왜냐면 사춘기 때쯤에 이제 딱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 생각이 잡힐 때니까. EBS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2015년도에 내 자식이 나보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 같냐,
낮아질 것 같냐 이렇게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살 거다. 그치, 그게 정상 부모잖아요. 1999년도에는 내 자식이 나보다 못 살 것 같은데요가 8.9%였거든요. 나머지는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지금 2015년 기준에서는 내 자식이 나보다 못 살 것 같다라고 답한 부모가 50%가 넘었어요. 어머. 그러면 왜 이런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못 산다고 예측을 했을까요? 자신이 돈을 어떻게 벌고 하는지에 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돈을 어느 정도 벌었지만 그 번 과정과 원리, 원칙, 메커니즘을 설명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존재는 그 더 어렵고 더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한 것 네. 같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이 자기도 못 벌 거라고 예측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요새 부모들이 그냥 아이의 후일까지 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막. 그렇죠. 그러면 애한테 좋은 게 아니라 애를 망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과잉보호가 많은 거예요. 예전에 한 이런 얘기를 해주면 나무의 속성이란 뿌리는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땅은 단단해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따라서 물을 적당히 주고 뿌리가 잘 내려갈 것을 믿기 때문에 쓸데없이 파보지 않고 쓸데없이 물을 더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남들은 이걸 못하고 불안하니까 계속 파보고 물을 줬는데 또 주고 있어. 충분히 줬는데도 또 주니까 흙이 단단해질 수 없죠. 뿌리는 뻗어나갈 이유를 잃었죠. 썩는 거예요. 과잉보호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유를 보내거나 사교육을 좀 아, 많이 영유. 하시거나 무슨 검사, 영재 검사, 재능 검사, 적성 검사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전문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재 검사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는 애들이 아주 극소수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혹시 내 아들이 천재 아닐까? 뭐 이런 이때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내 아들이 천재일지라도 부모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 천재가 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그 부모로서 행복한 게 우선이라는 걸 좀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애들 적성 검사하는 게 많아요.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애 적성 빨리 찾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름길로 가게 해주고 싶은 맞아요. 그런 마음. 심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에 애한테? 맞는 일을 애라도 빨리 찾았으면 애가 더 부자 되고 행복해지겠지. 단순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 생각을 제대로 구현시켜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럼 적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학원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그냥 건성건성 하다가 다 재미없고 취미를 못 붙이는 애가 될 수도 있어요. 적성 오히려 못 찾는 애가 될 수도 있지. 네. 적성 찾으려면 2, 3년 정도를 젊은 시절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해봤어야 돼요. 적성이 어릴 때 찾는 게 아니라 10대라도 20대라도 상관없으니까 젊은 날에 2, 3년 정도는 진심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2, 3년을 진득하게 하려는 정신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을까요? 적어지고 있을까요? 적어지고 네. 있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과거보다. 그러면 대표님은 사교육 같은 것도 크게 막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센터에서도 많은 사람을 아, 계속 네네네. 상담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상담 교육을 했는데 그 애들 보면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어렸을 때 너무 부모가 닥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중고등학생 어느 순간에 퍼져요. 그냥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행복은 성적순이다 이러면서 계속 애를 잡은 경우죠. 사교육을 했다고 애들이 꼭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교육의 의존성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학원을 안 다니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애들이 거의 다예요. 학습 불구자를 만든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독학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은 지금 돈이 많다고 학원만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학원을 보내면 그냥 친숙한 느낌만 들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애만 진짜 지식 갖춘 건데 학원에서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줄까요? 안 주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도. 어떤 학원은 그런 걸 신경 쓰는 원장도 있겠죠. 그런 소수의 몇 개 학원 빼고는 학원 보내서 애가 더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사교육 현장에 뭐 지금까지도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쵸.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특출난 재능이 있는 그런 애들 좀 빼고.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냐면 메타인지가 높은 애가 공부를 잘하고 나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힘, 능력이 메타인지예요. EBS에서 이런 실험했는데 전국 0.1% 모의고사 성적을 받는 애들 모아놓고 영어 단어 외우게 하고 딱 덮어요. 그 다음 너 지금까지 외운 것 중에 영어 단어 몇 개 외울 수 있는지 3초 생각해보고 대답해줘. 몇 개 하면 항상 일치해. 정확하게 지가 외울 수 있는 걸 말해. 자신 생각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애들, 메타인지가 좋은 애들이 성적이 최상이었고 성적이 하위권을 갈수록 예측한 것이 오차 편차가 너무 커져. 이거 메타인지는 영원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성적을 먼저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IQ는 정비례해서 올라가지 않거든요, 성적하고. 근데 메타인지는 항상 최상위권과 하위권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웬만한 학원들이 메타인지를 키워주지 못하고 더 낮춰버린다니까요. 지금 많은 부모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조기교육에 열풍 있잖아요. 네. 자, 조기교육이란 말을 쓰지 마시오. 조기에 준비도 안 됐는데 교육하면 애가 다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교육을 해야 됩니까? 적기 교육. 적합한 시기에 교육을 해야 돼요. 적기는 언제 알 수 있냐? 부모가 관찰해야 돼, 애를. 얘가 언제가 적기인가? 애들 관심 갖고 했으면 적기를 만들 수 있죠. 집중력도 네. 끌어올 수 있으면 그때가 적기예요. 애가 나이가 평균보다 어릴지라도 걔는 적기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못하면 애가 평생에 적기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기 교육만 해버리면 애가 정신과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저는 공부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얘가 공부를 막 상위 뭐 1, 2등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은 사실 없거든요. 아, 예. 공부를 해가지고 애가 잘하면 다행이지만 네, 예.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스스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왜 그런가? 케이스는 예. 어떤 때 그렇게 나오는지. 공부도 재능인 거예요. 솔직한 말로.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하지 않더라도 세상 끝난 게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잘 만들어내는 애로 키워주면 돼요. 부모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당연히. 근데 하나의 관점이 최면당에 있는 거예요. 학벌, 최고 대학에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패자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빠진 거예요. 부모들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이 중요한 본질을 모르니까 애한테 자꾸만 자기도 못 간 명문대를 애는 넌 가라. 내가 집안 뿌리 다 뽑아서라도 너 대해줄 테니까 넌 제발 가라. 그죠? 지가 못한 걸 왜 자식한테 시키냐고.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예. 어쨌든 운전하게 아이가 좀 행복하게 잘 살게 하려면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부부 화합이 가장 중요한데 부부가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안 한 거죠. 알긴 네. 알아. 예를 들어서 부부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은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많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혼을 왜 했을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너무 성격 성격 차이. 차이가 커요. 이런 얘기를 반사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성격은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도 다른 거예요. 아 그러네. 다른 성격인데 그걸 문제시 삼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당연히 다른데 왜 이혼했냐?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게 합치가 안 된 거예요. 이런 걸 서로가 공유가 안 됐고 서로 동일한 프레임이 없으니까 조금만 달라도 짜증이 나는 거지. 생각이 중요한 부분이 완전히 일치가 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도 같다는 거 아니까 약간 다른 거는 뭐 다른 거지. 혹시 뭐라고 해도 뭐 티격태격 정도로 끝나는 그 다툼이지 서로 합심을 해서 화합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내 남편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완전 다른 인간이 됐습니다. 도대체 선생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나도 수업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부부 같이 들어와야 얘 처음부터. 그럼 너무나 멋있지 그런 부분은. 이렇게 부부가 화합을 하고 일치가 되면 애가 진정한 안정감이란 걸 맛보고. 근데 이런 거를 부모들이 안 하잖아요. 많이. 네. 되지 않는 거죠. 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고 싶다. 이건 다들 소망하는 네, 바인데 그쵸. 역지사지해보세요. 부모인 나는 자존감이 정말 있나? 부모가 자존감이 확실하게 있으면 애는 자존감이 확실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사례를 말하면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미안해? 이런단 말이야. 몇백 벌면 어때? 서로 행복해야 된다고. 돈 쓰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인간 부류는 당신 목표가 뭐예요? 할 때 1,000억 버는 건데요? 2,000억 버는 건데요? 2,000억 벌어서 뭐 하게? 너 뭐 할 거니? 하면 상상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돈 갖고 죽나 우리가? 돈 많이 벌어도 쓸 시간도 없는데 지금 당장 행복한 게 더 문제지. 그러면 철학이 있어야 돼. 돈이 아니라. 돈을 못 벌어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돈 못 번 게 마치 죄인처럼 이런 게 자존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미안해? 부모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미안해? 미안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아빠는 이 정도 했지만 너는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키워줘야지. 왜 돈 못 번 게 무슨 죄인 것처럼 악순환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워킹맘들은 예. 엄마가 일하러 가서 미안해. 더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 이거 많이 그것도 하거든. 이것이 굿 이너프 마더가 돼야 돼요. 퍼펙트 마더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괜찮은 엄마면 돼요. 근데 양보다 질이거든요. 애하고 오랜 시간 붙어 있으면 솔직히 부처님 아닌 경우 오히려 애가 미워 보일 때도 있을 거야. 철저하게 고도집중과 몰입 상태 만들어주는, 집중해서 놀아주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 하루 1시간이라도? 어떻게 계속 놀아주냐고. 전 그것도 말하고 싶어요. 엄마가 일 자체 맨날 고민하잖아요. 아 그냥 관두고 아이 키울까? 일을 막 너무 행복하게 하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예. 아이랑 일에 있어서 일도 자존감에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테니까 일을 포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일도 하면서 애한테 더 인텐시브하게 뭔가 줄 수 있는 애정을 확실하게 주는 거를 하시면 문제는 없게 잘 클 것입니다. 그것도 덧붙이고 싶어요. 엄마가 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에 대해서 잘 알지 않을까? 일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도 자존감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아. 일이 재미없는 사람은 부자도 못 되고 행복할 수 없으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 저희 대표님이 쓰신 신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멘탈이 약하셔도 이 네. 책을 읽으면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는 네.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담아주셨거든요. 네. 구독자 10분을 추첨해서 도서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대표님 유튜브 채널도 있고 또 강의하시는 또 센터 다 이제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부자 되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